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산단의 경우 지역 상생 정책의 하나로 일부 기업에서 지역민 채용 가점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양제철소 역시 이런 흐름에 맞춰 관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기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6천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지난해 사업 연도에 맞춰낸 법인 지반 소득세만 400억 원을 넘습니다. 또 제철 연계 산업으로 발생하는 파급 효과도 만만치 않아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양시 의회가 지역과 상생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광양시민 가점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역에서 거둬들인 이득에 맞춰 지역민을 배려하는 의미 있는 제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이 당사 지역인 공장이 있는 광양시 지역에 대한 최소한 또 배려, 인센티브를 그건 아마 좋은 선택이고 또 포스코가 지금 주창하고 있는 이도 포스코하고도 맞았던 거기 때문에 특히 인근 여수 산단에서도 이미 관련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여수시가 국가산단의 대기업들과 채용 가점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기업의 경우 서류 전형 시 지역민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도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조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와 올해 초부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적용 범위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중에 포스코 광양제철소 관계자를 만나서 그 가점제 추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포스코 광양제철소만 타깃으로 하고 있는데 추후 그 계열사까지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양제철소도 긍정적이지만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현재 채용 과정에서 광양시민 우선 채용을 시행하고 있다며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본사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 지역 경제의 버팀목으로서 상생을 위한 모범 사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지역민들과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공유하겠다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포스코. 이번 가산점 제도를 두고 지역민 배려와 형평성이란 갈림길 속에 포스코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전남 지역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평년보다 높아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도내 저수지 평균 저수율이 81%로 평년 수준인 72%보다 높아 비교적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5, 6월 강수량이 평년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적더라도 모내기철 영농 작업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가뭄 단계는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 대비 80에서 71%면 관심 단계, 70에서 61%면 주의 단계, 60% 이하면 경계 단계로 나뉩니다. 여수시가 시내버스 임금 협상 타결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여수시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 불편과 행정력,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52시간 근무제가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내년을 생각할 때 걱정과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요금 인상과 운수 종사자 고용 장려금 지원 등의 처방이 모색되고 있지만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자동차를 싣고 우당하다 불이 난 선박이 여수로 입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선박은 본국인 일본과 국내 여러 항만에서도 입항이 거부된 선박인데 과연 허가가 날지 관건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하와이 오하우 섬 인근 태평양 해상을 지나던 일본 닛산 자동차 운반 전용 선박 신시어리티 에이스호에서 불이 났습니다. 해당 선박은 일본 요코하마를 출발해 하와이를 거쳐 남미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선원 5명이 실종되거나 숨졌고 배에 실려있던 자동차 3,500대와 선박의 엔진이 전소됐습니다. 해당 선박은 미국 해양경비대에 인양된 뒤 처리 작업을 위해 울산으로 향했지만 입항이 거부됐습니다. 불난 자동차 선박의 경우에는 하전을 노래도 많고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이어 본국인 일본에서도 3개월의 논의 끝에 입항이 거부돼 5개월째 해상을 떠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왜 처리가 안 됐냐고 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잘은 모르겠지만 돈이 많이 들거나 규정사항이 까다로워서 허가를 받기 어렵거나 뭐 이러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목포에 입항하려다 퇴짜를 맞은 신시어리티 에이스호는 마지막 수단으로 여수 입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선박 궤적이 지금 여수 쪽으로 지금 계속 향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어제 저녁쯤에 지금 우리나라 영해로 지금 진입을 해요. 이 정도 속도면 아마 오늘 밤 정도면 여수항 쪽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국제 폐기물 기준에 따르면 화재가 난 자동차는 폐기물. 바젤 협약에 따라 폐기물의 국가 간 거래는 양국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환경부와 해수부, 세관 등 유관기관의 서면 신청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이 선박이 허가가 나지 않더라도 우선 여수 조선소에 정박한 뒤 관계기관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선박은 입항 후 폐기물 처리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환경부가 해당 선박과 선박 내 폐자동차를 국내에서 처리하도록 허가할 것인지 선박 수리 허가까지만 승인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환경부는 업체로부터 공식 요청이 들어올 경우 승인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환입니다. 최근 여수시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와 음식물과 함께 배출된 쓰레기는 수거를 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밝혔는데요. 이에 애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한낮인데도 여수 곳곳에서 쓰레기 더미가 눈에 띕니다. 한 주택가에는 몇 미터 간격으로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여수시가 분리배출이 되지 않은 쓰레기는 아예 수거해 가지 않겠다며 특단의 조치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봉투 안에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가 섞여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런 봉투 위에 빨간 스티커를 붙이고 수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 감시단이 출동해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하고 나서야 수거가 시작되는데 이렇게 쓰레기 처리가 지연되다 보니 악취가 나고 구더기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수거 거부 방침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가운데 쓰레기가 쌓여있는 곳 인근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을 못 열어놓고 살지. 냄새가 나서 못 사니. 근방에 전부 다 그래 지금. 냄새가 나서 못 산다고. 주민들은 수거를 금지하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홍보와 계도가 앞서야 했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수거가 힘이 드니까 주민들은 최소한대로 모아놨다가 3일 후에 가져와라 이런 계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수시는 그간 쓰레기 배출과 관련해 꾸준히 홍보와 계도를 했지만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매립장 시민 감시단들이 혼합 배출된 쓰레기를 받아주지 않는 상황까지 겹치다 보니 수거 거부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감시원이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이렇게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그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긴 하지만은 홍보가 이제 100% 다 되지는 않다 보니까 쓰레기 배출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한 가운데 여수시가 쓰레기 배출 문제를 현실성 있게 풀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지역에 있는 시민운동가들이 여수시청 앞에서 나흘째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 대한 민자 유치와 매각 절차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선언실천위원회와 동서포럼 등은 영호남 단체들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던 지난 13일 이후 매일 여수시청 정문 앞에서 출근길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무분별한 민자 유치는 2012 세계 박람회 개최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박람회장의 공적 기능을 상실시키는 일이라며 당국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까지 시위를 무기한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추진단이 구성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고흥군 농촌진흥청 등과 최근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위한 산학 연관 추진단 31명을 구성하고 청년 창업 보육, 기술 혁신 등 생산, 교육, 연구 기능이 집약된 구체적인 기본 사업 계획을 세워 오는 12월 농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현재 수립된 예비 계획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사업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추진단과 별도로 각 분야별 자문위원을 구성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0년 전 신안 등 섬에서 목포에 유학 나온 여고생 공동기숙사였던 청해사가
16년째 빈 건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역사성에다 시민 접근성이 뛰어난 이 건물에 활용 방안을 놓고 교육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장용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 과학대 부근에 지금은 텅 비어있는 청해사 4층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지난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라 신앙과 진도 등 섬 여학생들의 푸른 꿈을 키우는 공동 기숙사로 지어졌습니다. 당시 현대식 시설에다 건물 내부에 중앙 정원까지 미적 공간을 살린 설계와 건물 안전도 또한 B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대 236명의 여고생 보금자리였던 청해사는 학교별로 기숙사가 지어지면서 지난 2003년 폐쇄됐습니다. 건물의 활용을 놓고 한때 목포시와 교육당국이 무상양도와 매각, 임대 방안을 논의했으나 16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른 중앙정부 주도의 도시재생과 각종 교육문화사업 대상에서도 이곳은 교육과 지자체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교육청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목포시 그리고 교육청,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마음을 좀 모으고 의견을 모아서 좀 주민들의 복합 문화공간 이런 방식으로 조금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당국도 2012년부터 여러 차례 공개 매각을 시도했지만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전문가들까지도 지금은 지혜를 모으고 있는 중이고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축원이 새겨진 건립비와 함께 이제는 50대 후반의 중년이 됐을 까만 교복과 갈래머리 차림의 입소식 여고생 사진. 섬 등 다도의 목포권 여학생들의 생활 역사가 고스란히 깃든 청해사의 보존과 다각적인 활용 방안이 지역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용기입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맞춤형 인재 양성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광양시청에서 열린 전남 인적자원개발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일자리와 직업훈련 변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정책 마련을 위해 기관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계층과 지역에 따른 구직 성향을 파악해 인적자원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대학교 출신 교수가 미국 석좌 교수직 2개에 동시 임명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름의 경계선에 있는 듯하죠. 오늘까지는 올 들어 가장 더웠던 어제만큼이나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지방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을 웃돌겠는데요. 그래도 하늘에 구름 양이 많다 보니 어제만큼 볕이 따갑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중서부 지방에 머물고 있는 미세먼지는 오후에 차츰 남동풍이 강하게 불면서 흩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주말 동안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오겠는데요. 비는 오늘 낮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남 해안에 그리고 내일은 충청 이남 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수도권의 비는 모레 오겠는데요. 특히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비의 지속 시간이 가장 길겠고 양도 많겠습니다.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20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이 되고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가 넘는 비가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는 최고 60mm, 충청도를 중심으로도 최고 4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의 하늘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데요. 남부지방과 제주도의 하늘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지금 기온은 서울이 18.6도, 부산은 20도 가까이 올라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또 한 차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때는 서울의 낮 기온이 22도 선에 머물면서 이른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